당신은 왜 그토록 타인의 시선에 연연하며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나요? 독설가이자 염세주의자로 알려진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타인과 같아지기 위해 자기 자신의 절반을 잃어버린다. 이 말이 불편하게 들린다면 어쩌면 당신은 지금 그 절반을 잃어가는 중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매일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 가면을 씁니다. 원치 않는 모임에 나가고 의미 없는 대화에 맞장구를 치며 에너지를 소모하죠. 정작 자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무엇을 느끼는지 돌아볼 시간도 없이 하루가 지나갑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느껴진다면 당신은 지금 쇼펜하우어를 만나야 할 때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위로를 건네지 않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로 당신의 등을 토닥이지도 않죠. 대신 아주 차갑고 날카로운 진실을 던져줍니다. 마치 한겨울 새벽의 공기처럼 정신을 번쩍 들게 만드는 진실을. 쇼펜하우어가 남긴 고독의 가치와 인간관계의 본질에 대해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그가 말하는 고독은 외로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적인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입니다. 1788년 독일 단치에서 태어난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그는 평생 단 한 번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대중의 인기를 위해 자신의 생각을 굽히지 않았고 사회의 기대에 맞추어 삶을 포장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살아생전 대부분의 시간을 고독 속에서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고독은 그를 파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그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잠시 휴대전화를 내려놓으세요.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쏟아지는 알림들, 누군가의 일상, 클릭을 유도하는 헤드라인들, 그것들로부터 잠깐 눈을 돌리세요. 오롯이 당신 자신으로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쇼펜하우어가 270년 전에 던진 질문들이 오늘 이 순간 당신에게 가장 선명하게 말을 걸어올 것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배웁니다. 사람들과 어울려야 하고, 혼자이면 안 된다고, 친구가 많아야 성공한 삶이고, 인기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런데 쇼펜하우어는 이 전제 자체를 뒤집습니다. 인간은 오직 혼자일 때만 완전히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다. 고독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자유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왜냐하면 오직 혼자일 때만 인간은 진정으로 자유롭기 때문이다. 자유. 우리는 모두 자유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혼자 있는 것은 두려워합니다. 이 두 가지는 과연 양립할 수 있을까요?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를 냉정하게 해부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모인다. 불편한가요? 하지만 잠깐 생각해 보세요. 당신 주변의 사람들 중 당신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아무런 도움도 줄 수 없어도 여전히 곁에 있을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직위가 사라지고 돈이 없어지고 화려한 모습이 지워진다면 그때 남는 관계가 진짜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에 대해 아주 유명한 비유를 남겼습니다. 고슴도치 딜레마. 추운 겨울날 여러 마리의 고슴도치들이 서로의 체온을 나누기 위해 모입니다. 하지만 너무 가까이 붙으면 서로의 가시에 찔려 상처를 입고, 그렇다고 너무 멀리 떨어지면 추위에 얼어버립니다. 그들은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마침내 발견합니다. 서로를 따뜻하게 해줄 수 있으면서도 서로의 가시에 찔리지 않을 수 있는 딱 그만큼의 거리를.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하지만 동시에 서로를 상처 입힙니다. 지나친 친밀함은 오히려 관계를 망칩니다. 예의와 배려라는 이름의 적당한 거리, 그것이 인간관계를 오래 지속시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지 못할까요? 쇼펜하우어는 그 원인을 타인의 시선에 대한 집착에서 찾습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집착은 인간 본성의 가장 어리석은 측면 중 하나다. 우리는 타인의 눈에 비친 자신을 실제의 자신보다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좋은 옷을 입는 것은 추위를 막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멋있어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비싼 차를 사는 것은 이동을 위해서가 아니라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 선택들이 실은 타인의 시선을 향해 설계된 것일까요? 쇼펜하우어는 더 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명예욕, 즉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느냐에 대한 집착은 인류 최고의 어리석음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타인의 의식 속에 존재하는 자신의 이미지를 위해 실제로 살아있는 자신의 삶을 희생하기 때문이다. 생각해보세요. 당신이 오늘 올린 소셜미디어 게시물, 당신이 신경 쓴 누군가의 평가, 당신이 참석한 모임, 그것들이 정말 당신을 위한 것이었나요? 아니면 타인의 눈 속에 있는 당신의 이미지를 관리하기 위한 것이었나요? 그렇다고 쇼펜하우어가 모든 인간관계를 끊으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관계의 질을 이야기합니다. 좋은 친구란 책과 같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훌륭한 것은 몇 권 되지 않는다. 수백 명의 SNS 팔로워보다 당신의 가장 어두운 순간을 함께 앉아있어 줄 수 있는 단 한 명의 친구가 더 값집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관계의 수를 늘리기 위해 자신을 소비하지 말라고. 그 에너지를 차라리 자기 자신을 깊이 이해하는 데 쓰라고. 우리가 타인의 비난을 두려워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쇼펜하우어는 명쾌한 답을 줍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지평선 너머를 보지 못한다. 타인이 당신을 비난하는 것은 당신의 가치가 낮아서가 아니라 그들의 시야가 좁기 때문이다. 이 문장은 차갑지만 동시에 해방감을 줍니다. 당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애쓰는 것은 생명인 사람에게 당신이 그린 그림의 색채를 평가해달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사람이 당신의 그림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당신의 그림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그것을 볼 눈이 없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평생 이 원칙을 실천했습니다. 그의 대표작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는 처음 출간되었을 때 아무도 사지 않았습니다. 출판사는 남은 책들을 고물로 팔아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진리는 처음에는 조롱당하고 다음에는 격렬하게 반대를 받으며 마침내 자명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그 책은 그가 죽고 난 뒤 역사상 가장 중요한 철학서 중 하나로 인정받게 됩니다. 세상의 눈이 아니라 자신의 눈으로 살았던 사람의 이야기. 지금 당신에게 이 챕터의 마지막 질문을 드립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관계를 위해 자신을 소모하고 있나요? 그 관계는 당신에게 에너지를 주나요? 아니면 빼앗아 가나요? 쇼펜하우어의 말처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정말 중요한 소수의 관계에 집중하며 타인의 시선에서 한 걸음 물러날 때 비로소 당신은 자기 자신에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쇼펜하우어 철학의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고독. 이 단어를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텅 빈 방, 아무도 없는 식탁, 혼자 보내는 주말의 공허함.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독을 결핍으로 읽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정반대로 읽습니다. 고독은 탁월한 정신을 가진 사람들의 운명이다. 그는 인간을 내면의 부유함에 따라 구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혼자 있으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쉼 없이 누군가와 연락하고 소음으로 침묵을 채우고 군중 속에 자신을 파묻어야만 편안함을 느낍니다. 그들에게 고독은 공포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고독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내면이 비어있는 사람이다. 그들은 혼자 있을 때 마주치는 자기 자신이 두렵기 때문에 군중 속으로 도망친다.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내 자신과 함께 있는 것을 즐기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 자신으로부터 도망치는 사람인가?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혼자 있을 때 불안을 느끼는 이유를 정확히 진단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내면 세계가 너무 빈약하기 때문에 외부 세계에 기댄다. 그들에게는 끊임없는 자극이 필요하다. 술, 음식, 소란, 오락, 이 모든 것은 결국 공허한 내면으로부터의 도피다. 우리가 끊임없이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이유, 알림이 없어도 화면을 켜는 이유, 침묵이 불편한 이유, 그것은 어쩌면 자기 자신과 단둘이 마주하는 것이 무섭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반면 진정으로 내면이 풍요로운 사람에게 고독은 어떤 경험일까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씁니다.
자기 자신 안에 풍요로운 세계를 가진 사람은 그 세계 밖에서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그에게 타인이란 최선의 경우에도 사막에서 발견한 하나의 오아시스에 불과하다. 이 말은 냉소가 아닙니다. 자기 충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신 안에 사유할 수 있는 세계, 상상할 수 있는 세계, 창조할 수 있는 세계가 있다면 외로움은 사라집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더 이상 공허가 아니라 가장 생산적이고 살아있는 시간이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런 말을 남깁니다. 평범한 사람은 시간을 보낼 방법만 생각하고 재능 있는 사람은 시간을 활용할 방법을 찾는다. 당신은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나요? 아니면 활용하고 있나요? 시간을 보낸다는 말 자체가 의미심장합니다. 마치 시간이 처치 곤란한 짐인 것처럼, 어떻게든 없애야 할 무언가인 것처럼. 하지만 재능 있는 사람에게 시간은 가장 귀한 자산입니다. 그들은 혼자 있는 한 시간을, 그 시간 안에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생각합니다. 고독의 힘은 역사가 증명합니다. 뉴턴은 흑사병을 피해 고향 농장에서 2년을 홀로 보내며 중력의 법칙과 미적분학의 기초를 완성했습니다. 카프카는 밤마다 홀로 글을 썼습니다. 아무도 읽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에밀리 디킨스는 평생 거의 집 밖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800편의 시를 남겼습니다. 쇼펜하우어 자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보냈고 말년에는 사람들로부터 은둔자라 불렸습니다. 하지만 그 고독 속에서 그는 역사에 남을 사유를 완성했습니다. 자신과의 대화가 없으면 자기 자신에 대해 아무것도 알 수 없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좋아하는 색, 좋아하는 음식 이런 표면적인 것들 말고 진짜로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내가 무엇 앞에서 설레는지, 내가 어떤 종류의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에너지가 생기고 어떤 상황에서 소진되는지, 이것들은 군중 속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오직 고독 속의 성찰만이 이 질문들의 답을 줍니다. 쇼펜하우어는 내면의 자산이라는 개념을 강조합니다. 외적인 재화는 운명에 의해 언제든지 빼앗길 수 있다. 하지만 내면의 자산, 지식, 판단력, 상상력, 고결한 정신은 어떤 것도 빼앗아 갈 수 없다. 지위는 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은 잃을 수 있습니다. 관계는 끊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읽은 책, 당신이 쌓은 생각, 당신이 길러온 내면의 깊이, 이것들은 누구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진짜 부자는 통장 잔액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홀로 남겨졌을 때에도 스스로를 지탱할 수 있는 내면의 자산을 가진 사람이라고. 고독이 주는 또 하나의 선물은 바로 명료함입니다. 우리는 군중 속에 있을 때 스스로의 목소리를 잃어버립니다. 너무 많은 의견, 너무 많은 기대, 너무 많은 소음이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을 덮어버립니다. 하지만 혼자 있을 때 그 소음이 걷히면 비로소 자신의 진짜 목소리가 들립니다. 위대한 정신들은 언제나 평범한 사람들의 강렬한 반대에 부딪힌다. 쇼펜하우어는 그 반대를 견뎌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은 고독에서 나왔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 무언가를 놓치고 있는 것 같은 불안. 하지만 그 불편함을 조금만 더 버텨보세요. 그 너머에 있는 것이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고독은 처음에는 낯선 땅처럼 느껴지지만 일단 그 땅에 뿌리를 내리고 나면 세상 어느 곳보다 당신을 자유롭게 해주는 왕국이 된다. 이제 쇼펜하우어 철학의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논쟁적인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그는 말합니다. 인생은 근본적으로 고통이라고. 이 말이 지나치게 비관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들어보세요. 그는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는 방식 자체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말합니다. 쇼펜하우어의 세계관의 핵심은 의지라는 개념입니다.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는 맹목적인 힘이 있습니다. 배고프면 음식을, 외로우면 사람을, 가난하면 돈을, 돈이 생기면 더 많은 돈을 원합니다. 이 욕망은 결코 완전히 채워지지 않습니다. 인생은 고통과 무료함 사이를 왕복하는 추와 같다.
욕망이 채워지면 지루함이 오고 채워지지 않으면 갈증이 온다. 욕망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 그것은 고통입니다. 하지만 욕망이 채워진 순간 우리는 잠깐 기뻐하다가 곧 새로운 욕망을 찾습니다. 아니면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무료함 속에 빠집니다. 이것이 인생의 진짜 운동입니다. 이 진단은 불편하지만 사실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당신이 간절히 원했던 것들을 드디어 얻었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었나요? 새 스마트폰, 원하던 직장, 꿈꿔왔던 여행지. 처음에는 강렬한 만족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은 예상보다 훨씬 빨리 사그라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느새 다음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쾌락의 바퀴라고 불렀습니다. 더 빨리 돌릴수록 더 어지러워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쇼펜하우어는 세 가지 방향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욕망을 줄이는 것. 부는 바닷물과 같다. 마실수록 더 목이 마른다. 명성도 마찬가지다. 더 많이 가지려 할수록 부족함은 커집니다. 진정한 만족은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진 것에서 충분함을 발견하는 데서 옵니다. 두 번째, 고통을 회피하지 않고 인정하는 것. 쇼펜하우어는 고통을 없애려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는 말합니다. 고통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운 사람은 진정한 용기를 가진 사람이다. 왜냐하면 그는 삶의 본질을 직시하고도 도망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흔히 고통을 없애줄 무언가를 찾습니다. 더 바쁘게 일하거나, 더 많이 마시거나, 더 자주 여행하거나. 하지만 고통은 삶의 일부입니다.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첫 번째 지혜입니다. 세 번째, 예술과 철학을 통한 초월. 쇼펜하우어는 음악을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순수한 형태의 표현이라고 보았습니다. 음악은 다른 예술들처럼 현상의 모방이 아니라 의지 그 자체의 직접적인 표현이다. 그래서 음악은 다른 어떤 예술보다 더 깊이 우리를 건드린다. 음악을 들을 때 우리는 잠시 욕망과 고통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납니다. 마찬가지로 위대한 예술 앞에서, 위대한 문학 앞에서, 깊은 사색 앞에서 우리는 자아를 잠시 잊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고통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예술과 철학을 그토록 중시한 이유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행복에 대한 우리의 관념 자체를 다시 정의합니다. 행복이란 어떤 긍정적인 상태가 아니다. 그것은 단순히 고통이 없는 상태다. 우리는 건강할 때 건강의 소중함을 모르지만 아프면 즉시 안다. 행복도 마찬가지다. 행복은 대단한 무언가를 성취했을 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고통 없이 따뜻한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그 순간,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홀로 산책하는 그 시간, 아무도 기대하는 것이 없고 어디에도 증명할 것이 없는 그 고요함. 그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행복에 가장 가까운 상태입니다. 그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가장 큰 실수는 행복이 미래 어딘가에 있다고 믿는 것이다. 그들은 저것만 이루면, 저 사람만 만나면, 그 날만 오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 날이 와도 또 다른 저것이 생긴다. 지금 이 순간에 있지 못하면 어떤 순간에도 있을 수 없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불교 철학에 깊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지금 이 순간의 중요성, 욕망에서 벗어나는 것, 집착을 내려놓는 것, 동서양의 지혜가 이 한 사람 안에서 만나고 있었습니다. 이 챕터의 마지막 말을 쇼펜하우어에게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고통 중 90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걱정에서 비롯된다. 고통의 대부분은 타인의 시선에서 옵니다. 그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지금보다 훨씬 가볍고 훨씬 자유로울 것입니다. 함께 쇼펜하우어의 세계를 걸어왔습니다. 그는 분명 시대를 앞서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소음이 넘쳐나는 세상에서 그는 고독을 말했습니다. 더 많이 가지려는 욕망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그는 욕망을 줄이라고 말했습니다. 타인의 눈에 매달리는 세상에서 그는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것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세요. 인간관계에는 고슴도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적당한 거리, 진정한 소수의 관계, 고독은 결핍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면이 풍요로운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행복은 미래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욕망의 소음이 잦아든 자리에 지금 이 순간에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72세를 일기로 생을 마쳤습니다. 말년에는 드디어 세상이 그의 철학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명성에 크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그는 세상의 평가와 자신을 분리하는 법을 터득한 사람이었으니까요. 그의 마지막 말을 전해드립니다. 우리가 하는 가장 큰 실수는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완전히 살아있지 않은 것이다. 이 영상을 마치기 전 당신에게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 단 30분만이라도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누군가에게 연락하지도 말고 스마트폰을 들여다보지도 말고 무언가를 계획하지도 마세요. 그냥 있으세요. 당신 자신과 함께. 그 침묵 속에서 어쩌면 당신은 오랫동안 듣지 못했던 자기 자신의 목소리를 다시 듣게 될지도 모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진정으로 자기 자신이 되는 것, 그것이 가장 용기 있는 일이다.